안녕하세요. 책사랑 와이즈 피플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김성식, 정학모 박사님이 같이 쓰신 책 현장 중심 선교 전략 세우기 이걸 좀 깊이 보려고 해요. 저자분들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AI 도움까지 받아서 내용을 쉽게 푸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책 보면서 요즘 선교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왜 현장 중심 이게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리더십이나 코칭 이런 건 어떻게 쓰이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 서문부터가 좀 흥미로워요. 이제 선교가 뭐랄까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 이렇게 딱 나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복음도 되게 복잡한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팬데믹 겪으면서 디지털 선교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 핵심 변화가 뭐냐면 선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처럼 뭐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런 일방향이 아니라 아,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진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다중심적인 시대가 됐다는 거죠. 단순히 메시지 전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거 이런 통합적인 접근도 훨씬 중요해졌고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전략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역할,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세대 변화 이야기도 되게 와닿았어요. MZ세대, 또 그 이후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막 수직적인 리더십보다는 같이 하고, 또 자율성, 공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네네. 그럼 기존 방식들은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좀 구체적으로. 책에서 딱 몇 가지를 짚어주는데요. 일단 선교사 한 사람의 헌신. 여기에 너무 기댄 거죠. 그러다 보니 번아웃 오고 계속하기가 힘들고. 아,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때로는 약간 우리 문화가 더 좋아. 이런 생각 때문에 현지 문화랑 부딪히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들 정체성을 막 흔드는 그런 문화 식민주의 같은 모습도 있었다는 거고요. 네, 조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죠. 또 선교사가 없으면 그냥 사역이 딱 멈춰버리는 그런 의존성 문제도 있었고 프로그램 막 돌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관계나 뭐 내면 성찰 이런 걸 놓치기도 하고 현장이랑 동떨어진 전략도 많았고요. 그래서 책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선교의 목적은 선교사가 계속 있는 게 아니다. 선교사가 없어도 그 일이 계속되게 만드는 거다. 이게 진짜 핵심 같아요. 와, 그 말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현장 중심 선교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책에서 말하는 현장 중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그냥 현지에 산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훨씬 깊은 뜻이죠. 핵심은 뭐랄까 주도권이 현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막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먼저 듣는 거예요. 참여하고. 아, 경청이 중요하군요. 네. 선교사는 이제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옆에서 돕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 역할로 바뀌는 거죠. 둘째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동네 문화, 언어, 상징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맥락화라고 하죠. 그쵸. 맥락화된 복음 전파. 셋째는 결국 현지인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게 교육하고 코칭하고 멘토링하면서 외부 도움 없이도 자립하도록. 아, 자립 가능한 구조. 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삶 전체를 돌보는 거, 뭐 의료, 교육, 가난 문제 해결 이런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방법론이 아니라 거의 뭐 관계 맺는 방식, 사람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죠. 이런 현장 중심 사역을 잘하려면 리더십이랑 코칭이 중요하다 이렇게 책에서 강조하던데 특히 코칭형 리더십이요? 네. 예전처럼 막 관리하고 지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스스로 성장하게 돕는 그런 리더십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영향력 중심이군요. 그렇죠. 특히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랑 일하려면 그 문화에 대한 민감성, 적응력 이런 게 필수고요. 또 새로운 세대랑은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 자신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봐요. 정직함, 자기를 아는 거, 또 남의 말 잘 듣고 공감하는 능력 이런 거요. 리더의 자질이군요. 네. 여기서 이제 코칭이 연결되는데 코칭은 그냥 조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고 막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거. 그런 관계적인 대화 과정이죠. 아, 스스로 깨닫게 돕는 거. 네. 그렇게 해야 현지 리더들이 진짜 자기 주도성을 갖고 성장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랑 코칭에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와, 오늘 진짜 알찬 내용이네요. 혹시 저희처럼 이렇게 어떤 주제나 책을 좀 깊이 파고드는 방식, 이게 도움이 되신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걸로 좀 알려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관심 보여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맞춤 정보 찾아서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김성식 정학모 박사님의 현장 중심 선교 전략 세우기, 이걸 같이 보면서 변화하는 선교 환경, 현장 중심 접근, 또 코칭형 리더십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이게 꼭 선교 현장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어디든 적용될 수 있죠. 네. 우리가 일하는 곳이나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같이 성장할 건가, 이런 고민을 다시 하게 만드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 현장 중심 혹은 코칭적인 접근, 여러분의 일상이나 관계 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사랑 와이즈 피플스였습니다.